대한민국 대표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의 김혜선입니다. 2부에서도 저와 함께요. 전문가로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방법과 종목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와줘요 리치맵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 하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감독입니다. 김지훈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의 즐거운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프로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주식시장의 마에스트로, 수익 보증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김지훈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부에서는 매주 뵀는데요. 오늘 강의는 또 처음이시잖아요. 예. 소감이 어떠신가요? 자, 일단 강의를 2부에 오늘 첫날에 강의를 맡게 됐는데 1부에서는 뭐 어느 정도의 뭐 시간제약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정확하게 조금 세세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주식을 접하면서 뭐 수익 챙겨가는 건 좋긴 하지만은 네. 우리가 뭐 수익을 왜 수익이 났고 그리고 왜 손실이 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커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요. 그럼 어떤 내용 배우게 되나요? 예, 일단 첫 강의는 제가 뭐 첫날부터 너무 또 머리 아프게 이것저것 막 하게 되면 네. 머리에 찌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 천천히 간다는 의미로 네. 첫 번째 모토는 뭐냐면 우리가 수익을 내지 말고 손실을 줄여라라는 모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시작해 주세요. 예,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항상적으로 뭐 주식을 잡게 되거나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항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 종목이 얼마만큼 수익이 날까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한테 뭐 조금 더 행복을 안겨줄까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뭐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법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적으로 수익 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지 손실을 줄이는 게 좋다 뭐 리스크 관리하는 게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은 확실하게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리고 우리가 인식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먼저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일단 가볍게만 좀 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내지 말고 손실을 줄여라. 이게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의미 있는 뭐 숫자들 우리가 뭐 급등주를 쫓아 나갈 때 뭐 2 정도 그리고 우리가 또 눌림목 매매를 할 때는 3 정도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더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뭐 종목 필터링 하는 거 심리를 뭐 역으로 이용하는 거 등등 해서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요런 거는 뭐 강의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보실 때 주식에서 의미 있는 숫자 3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굳이 그거에 대해서 해당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이자 목적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뭐 네이버 지식인들 찾아왔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지식들 우리가 응용하고 이런 거는 아마도 누구나가 다 알고 있다시피 그거는 쓸모없는 정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매매를 하고 제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리가 요 첫 번째로 보시면 세 종목 이내의 핵심 종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적으로 포트나 이런 걸 관리하다 보면 종목 수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종목 수가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지 나한테 조금 더 행복감을 가져다 주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지 수익을 줄지 우리는 항상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게 되면 우리가 그 종목에 대해서 가만히 있게 되게 되면 그렇게 큰 변화 없거나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다른 종목이 더 커 보이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적으로 종목을 선정하거나 종목을 매매해 나갈 때 그때는 우리가 항상적으로 어떤 식의
무작정적인 종목의 포트에 담아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핵심 종목, 딱 필요한 종목들에 한해서만 우리가 잡아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세 종목이라는 종목을 압축시켜서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세 번의 분할 분할 매수. 매수가 있습니다. 분할 매수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적으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대응하다 보면 우리가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물론 맞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게 잘못될 때 생각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식을 대응하고 주식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때는 항상적으로 수익에 대한 기대감보다 안 될 때의 손실감에 대해서 얼마만큼 커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종목을 잡았는데 올라가면 수익 챙기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그거는 뭐 어차피 다른 대응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거는 끝이 나는 거고요. 네. 대신에 떨어지는 경우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뭐 물타기를 들어간다거나 뭐 순절라인을 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세 번째 보시면 3일 이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무조건적인 저점을 잡아서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목을 잡다 보면 어떤 종목은 한 달 전에 잡아놓고 쭉 흘러내리면서 이제 올라간다 이런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선량한 사람들이 피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3일이라고 잡아놓는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우리는 최소한의 시간 동안에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낸다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3이라는 숫자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네. 자, 종목 필터링 과정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네. 보시면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항상적으로 일단 요거 한 장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량주하거나 중장기적으로 너무 장기적으로 가는 매매 방식이 아니라 개별주를 먼저 한다는 거 초반에 조금 깜빡했네요. 네. 자, 개별주를 매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적으로 보실 때 매일매일의 종목을 발굴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 나가는 게 좋겠죠. 물론 개별주라고 해서 한 종목 잘 잡아서 쭉 급등해서 뭐 대박을 노린다거나 이런 식보다는 우리가 꾸준하게 개별주라고 하더라도 항상적으로 리스크를 줄여 나가고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적으로 생각할 때 리스크가 높으면 리턴이 높다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는 뭐냐면 리스크가 높으면 리턴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또는 개별주 그리고 급등주에 대해서 매매를 해 나가실 때 리스크가 높게 되면 리턴도 낮습니다. 그거는 옛날 말이겠죠. 우리가 예전에 같은 경우는 우량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우량주나 개별주를 매매를 하거나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실 때 마찬가지로 조금의 약간의 트렌드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 우량주 같았으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말로 뭐 좋은 종목 그리고 망하지 않는 종목을 잡아놓게 되면 대대손손 물려주게 되면 수익이 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우량주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급락할 때 굉장히 많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종목도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삼성전자 차트 한번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길게 한번 놓고 보세요. 삼성전자 차트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나 우량주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예전처럼 무거운 종목, 중장기 종목 잡아 나가서 매매하는 것보다 개별 종목으로 조금 더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 매일매일의 종목 발굴이라고 있습니다. 요 매일매일의 종목 발굴은 무슨 의미를 하냐면 내일 잡을 종목 그리고 지금 잡을 종목을 지금 미리 봐서 매일매일의 종목을 발굴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 필터링 과정을 걸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뭐 클럽에 가보시고 매매일지를 올려놓은 거 있는데 매매일지를 보시면 거의 매일적으로 대응을 했고 수익이 난 게 보일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종목을 발굴하게 되면 굉장히 심한 압박감과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분들은 당일날 매매할 거를 당일날
찾거나 당일날 그냥 그대로 매매하시는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요서 매일매일의 종목 발굴은 뭐냐면 예를 들어 오늘 뭐 A라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요 A라는 종목이 나오게 되면 요 종목을 지금 잡는 게 아니라 적어도 2주에서 한 달 정도로 필터링 과정에 걸치고 수급이나 뭐 거래량 여기 적혀 있죠. 수급이나 거래량 뭐 수급 변동성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우리가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필터링 과정을 걸치고 그 다음에 종목이 나오는 겁니다. 대신에 종목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그냥 요 종목은 한 5% 올라가겠지, 7% 올라가겠지 이런 모습들의 패턴이 아니라 그 종목에 맞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의 기법을 공부한다고 할 때 그 기법을 다 인용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종목에는 종목마다 특별성이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에 맞는 목표 뭐 수익률이나 목표량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요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걸 보시면 우리가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자. 우리가 항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죠.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이라는 큰 마켓은 뭐냐면 하나하나의 개인들의 심리가 모여서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그 심리라는 공간 자체가 뭐 이런 마켓들이 있어요. 우리 뭐 주식시장이라는 기본적인 마켓. 요 마켓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뭐냐면 단순히 한 명에 대해서, 두 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심리를 관찰해 나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급이라는 거는 세 가지 주체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개인. 개인, 그리고 두 번째 기관, 네. 그리고 세 번째 외국인. 요렇게 있는데 작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쉬운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가 시험 칠 때 애매한 구간들이 있죠. 1번, 2번, 3번, 4번이 있으면 우리가 답을 잘 모를 때, 답을 잘 모르면 항상적으로 요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닌 종목은 아닌 뭐 보기는 제외시키고 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기관이랑 외국인들 보는 수급이나 모습들은 좀 까다롭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수급, 외국인 수급 기관표 오늘 뭐 기관이 얼마 샀습니다. 그리고 뭐 기관들이 얼마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일부 시간 때도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결과론적 관점으로 많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오늘 대량으로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 또 산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쉬었다 갈 수도 있죠. 수급이라는 거는 쉽게 보시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보시면 이거는 제가 극단적 예를 들 때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 마켓 시장 안에서는 A라는 종목 한 종목만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1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요게 만약에 아무런 제재 없이 조정 없이 급등을 해서 1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1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개인, 기관, 외국인 3명 다 주체들이 똑같이 샀습니다. 똑같이 잡고 똑같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수익 내고 팔 수 있는 거는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기간에 대해서 제한이나 이런 걸 받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는 패턴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기간입니다. 반 정도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간은 왜냐면 기간 수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적을 관리하는 주체들입니다. 실적을 관리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뭐 위쪽까지 끝까지 쫓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회사원이라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보고서라든지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들고 간다고 하면 이놈은 실적이 안 나오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는 결과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고요. 제일 초반에 빨리 파는 게 개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여기 보시면 개인들의 포지션이 있는데 고점 매수, 저점 매도라는 포지션을 적어놨습니다. 이게 물론 뭐 만국 공통으로 뭐 개인들이 싸그리 다 이렇게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대신에 대부분 개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종목이 좋아 보여서 올라갈 것 같아서 샀습니다. 사면 꼭 떨어진 사람이 있죠.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손인갑다. 쫙 떨어지고 물려있죠. 이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수급들을 보거나 개인들의 심리를 볼 때 항상적으로 제일 보기 쉬운 게 개인들의 심리고요. 그리고 수급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이용해서 매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뭐 어떤 뭐 세력인이 어쩌나 얘기를 해도 우리가 항상 당하는 거는 자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점 매수를 자제하려고 하게 되면 적어도 쫓아 올라 들어가는, 급등하거나 반등 나올 것 같은 매입이적인 관점 있죠. 매입이적인. 요런 가능성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가능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템포 쉬었다가 매매를 하게 되면 적어도 고점에서는 물리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재 상황보다 과거 상황에 끼워 맞춘다. 요건 아까 기법 설명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법이 뭐냐면 우리가 뭐 네이버나 뭐 동영상이나 강의나 이런 것들 봐도 마찬가지로 수급이나 기법도 예를 들어 기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A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요 A라는 기법이 우리가 뭐 어떻게 예를 들어 뭐 21일 이평선에 걸치고 올라 반등 나오면 상승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죠. 근데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기법이란 것 자체는 과거 형식입니다. 요게 앞으로 그대로 적용이 될지 적용이 안 될지 또는 뭐 가까운 시일 안에 적용이 될지 먼 시간까지 적용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적으로 볼 때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보자. 이렇게 해서 적어 놓은 거고요. 모순적인 매매 방식은 뭐냐면 아까 요때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자, 개인들이 우리가 많이 보는 수급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몇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수급들에 대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순적인 매매 방식, 이건 뭘 적어놨냐면 우리가 뭐 단타 치거나 뭐 스케일퍼를 하거나 뭐 단기 스윙을 하거나 짧은 시간 동안에 그죠?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매매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순적인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단기로 대응을 하는데 어떤 사람 물어봅니다. 요거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요거 그대로 들고 있을까요? 기관들이 들어왔는데 들고 있을까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먼저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종목을 얼마 동안의 기간을 보고 들어갔는지를 먼저 물어보시고요. 자, 짧게 매매를 하는데 외국인을 본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들으면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외국인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아까 전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렸죠. 이런 예를 들어 드렸는데 긴 시간 동안에 매매를 할 수 있고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게 물론 뭐 다른 특정한 제약은 있겠죠. 근데 대신에 기간 면에서 제약이 없는 게 외국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매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요렇게처럼 뭐 간단하게 하나만 예를 좀 들어드렸는데 요런 모순적인 매매 방식이 조금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조금 봐주시고요. 자, 오늘은 마찬가지로 제가 너무 또 구체적으로 뭐 설명드리게 되면 나중에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살짝만 좀 언급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구체적인 내용대로 제가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개인들의 손실 원인, 요거 지겹도록 듣습니다. 우리가 뭐 매매를 하고 주식을 접근하게 되면 지겹도록 듣죠. 아마 우리 MC분도 막 지겹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원인이 뭐냐면,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원인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걸 딱 읽어보시면 그냥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맞구나. 맞는 걸 아는데도 못 고치는 게 그게 병입니다. 주식병이겠죠. 왜냐면 우리가 제가 아까 전에 첫 번째 모토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수익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손실이 없으면 주식에선 자동적으로 수익이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마켓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거를 제가 넣을까 뺄까 주구장창 고민을 하다가 넣은 이유는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우리 회원님들이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거를 행동으로 조금 더 고칠 수 있을까라는 제가 의문심에 다시 한번 들고 나온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사고 싶을 때 산다. 사고 싶을 때 산다. 우리가 매매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갖고 아까 전에 뭐 A라는 종목, 제가 A라는 종목을 잡았습니다. 요 종목을 잡았는데 요 옆에 종목이 달그닥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요 종목을 들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요 종목을 또 사야 되나, 그죠? 그런 식으로 많이 판단들 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종목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리스트 안에 있는 것만 봅니다. 우리는 21세기 살고 있으면서 정보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요것 정보, 저것 정보, 네이버 뭐 등등 포털 사이트, 그리고 뭐 뉴스, 인터넷, 신문 굉장히 많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정보들의 80%는 쓸모없는 정보입니다.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10%는 중요하지만은 중요도의 인식이 부족한 정보. 한마디로 이용을 못한 정보죠. 그리고 나머지 요 10%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까 말까, 행동할까 말까, 요런 정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실 때 뉴스나 신문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뭐 AI가 떴어요. AI가 뜨게 되면 뭐 요런 테마가 관심을 받겠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 AI가 왜 떴는지 그런 우리가 테마 요거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테마나 개별주 매매 하시는 분 많은데, 예를 들어갖고 뭐 우리가 뭐 요새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시 있죠, 그죠? 네. 안시라는 뭐 정치 쪽에 관련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종목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종목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뜨는 것 보고 와 이거 대박, 잡았으면 대박인데 근데 못 잡았죠.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심리가 그냥 단순하게 놓쳐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아깝기 때문에. 남주면 배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를 또다시 만들어냅니다. 이런 테마들이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동문이거나 이웃집 사람 앞에서 뭐 누가 돈 빌려줬다더라, 옛날에 인사했다더라, 그런 식으로 테마가 뜨게 되는 요 과정들이겠죠. 테마는 지속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엮기로 좀 새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고 싶을 때 사는 것보다 딱 필요한 종목들 샘플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자료 안에서만 매매할 수 있는 습관, 그런 습관들을 좀 길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목의 미련을 갖는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욕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갖고 뭐 A라는 종목 샀습니다. 샀는데 뭐 1,000원대에 샀는데 요게 떨어져서 뭐 700원이 됐습니다. 그럼 만약 30%. 요 30% 안에서 우리가 끊을 수 있느냐? 못 끊겠죠. 왜? 아까우니까. 그죠? 요런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종목에서는 미련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물린 종목에 뭐 30% 올라가는 것보다 신규 종목, 강한 종목을 잡고 30% 올라간 게 기간면이나 어느 면에서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죠. 과거 데이터, 현대 대입한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관리를 못한다. 요것도 2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되는 말입니다. 현금 관리 못한다는 게 뭐냐면, 우린 주식시장에 살고 있으면서 베팅할 구간과 베팅하지 말아야 될 구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갖고 어느 구간에서는 베팅하는 구간이다, 어느 정도에서는 조금 더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구간들이 있는데, 우리는 현금 관리를 그냥 단순하게 잡아놓고 떨어지면 물타기 들어가고 현금 100% 채워놓죠. 종목 100% 채워놓죠. 그런 식으로 현금 관리를 못한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고요. 자, 1대9의 매매 방식 적용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법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매매를 해 나가실 때, 예를 들어갖고 한 종목 샀습니다. 샀는데 손실이 났어요. 또 샀는데 또 손실이 났어. 이런 식으로 주구장창 9종목까지 손실이 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수익이 나죠. 그죠? 그러면 우리 심리가 어때요? 역시 요거는 맞다. 그래갖고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계좌 빵꾸 납니다. 큰일 나는 방법이겠죠. 그죠? 자, 그리고 불확실성의 인식 부족.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불확실성을 계속적으로 떠안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제일 처음에 이런 주식시장이라는 마켓 안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마켓 안에 들어올 때가 뭡니까? 우리 주식할 때 뭔 생각으로 들어옵니까? 1% 나면 한 달에 20%, 2% 하루 2% 나면 한 달에 40%, 와 대박, 이런 생각으로 들고 오시죠. 자, 그런
우리가 확정적인 수익률이 아닌 어느 정도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수익률에 대해서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뭐 해요? 조금 떨어지면 이게 더 떨어질까봐 겁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팔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올라가면 떨어질까봐 또 팔아버리죠. 그죠? 그럴 때는 불확실성 인식 부족은 뭐냐면 우리는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을 하는데 우리는 제일 크게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을 한다. 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뭐냐면 자기가 확실한 종목들 그리고 확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만 매매를 해 나가시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셀프 핸디캐핑 현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시험치기 있죠. 그죠? 시험치기 전에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니 어제 공부 많이 했나? 니 공부 너무 빡시게 해갖고 지금 코피 난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얘기하면 뭐랍니까? 나는 어제 좀 일찍 자갖고 좀 자다 일어나서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자쁘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이 셀프 핸디캐핑입니다. 그 예를 영어니까 조금 제가 발음이 좀 꼬입니다. 자, 간단하게 보시면 보호막인 보호막. 제가 좀 악필이라서 글자는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보호막이 뭐냐면 우리는 앞에 이 결과일에 대해서 모르는데 미리 방어를 쳐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주식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일에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적이 안 좋게 되면 내가 친구들한테 말해줄 핑계를 미리 말해 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적으로 안심이 되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손실 날 때 어떻게 합니까? 장이 안 좋아서. 잡았으면 수익이 나는데, 잡았으면 2%한 말 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호막을 설정해 놓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전업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수익 나면 전업이고요. 손실 나면 백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핑계들을 대긴 하는데, 장이 좋다고 수익 나는 거 아니죠, 당연히. 장이 안 좋다고 손실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핑계들 있죠. 내가 뭐 잡았으면 대박.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 나가셔도 안 되고요. 자기 계좌는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자기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핑계 댄다고 해서 마음적으로는 조금 더 느슨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런 마음가짐이죠.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 마음가짐을 조금 더 다짐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8번. 자본금이 작아서 수익이 작다. 우리가 뭐 이런 말 하죠. 어떤 사람은 뭐 100만 원 가지고 1% 수익 나서 10,000원 벌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수익 나서 1%면 10,000원입니다. 그죠? 10,000원. 자, 어떤 사람은 또 1,0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1%면 10만 원이에요. 그죠? 10,000원이면 어때요? 요새 뭐 경기가 하도 안 좋다 보니까 밥값이 뭐 밥 한 끼 먹으면 10,000원 그냥 나가죠. 그죠? 뭐 누구 뭐 후배라든지 그죠? 뭐 후배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사주게 되면 뭐 몇십만씩 나온 것도 일도 아닙니다.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100만 원보다 이렇게 수익이 나니까 뭐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옮겨서 내가 매매를 해서 하루 1%라도 하루 1%뭐 20만 원씩만 벌어도 그죠? 20만 원씩만 벌어도 한 달이면 200, 40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본금 단순하게 돈 때문에 수익 나고 손실하는 게 아니겠죠. 그게 무슨 일이냐면 우리 주식에도 마찬가지로 그릇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런 그릇. 내가 가질 수 있는 요런 그릇에 대해서 내 그릇을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갖고 100만 원 가지고 매매한 사람이 매일적으로 하루에 2, 3%씩 수익이 납니다. 그 사람한테 돈 1억을 갖다 주게 되면 그 사람 망합니다. 그게 왜냐면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함부로 자본금이나 요걸 늘려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의 확신이겠죠. 확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확률입니다. 퍼센테이지. 요런 퍼센테이지가 적어도 뭐 제가 생각하기엔 뭐 주관적인 관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적어도 어떤 기법이 성립되고 내 자신한테 맞는 기법이라면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80%에 90% 이상 적어도 뭐 10종목, 100종목을 잡게 되면 한 3종목에서 뭐 한 5종목 요까지만 커트라인 선에 끌 수 있도록 요런 식으로 매매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 무의식성 매매 요거 많이 해보시죠. 그죠? 요거 많이 공감들 해보실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종목들이 갑자기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물량들이 들어올 듯 합니다. 근데 참다가 그죠? 올라간 거 참다가 위쪽에서 매수 그죠? 강력하게 확신 있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 뒤로 밑으로 곤두박질 치죠. 그죠? 자, 요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는 뭐 사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거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단순하게 종목에 대해서 모르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모르고 접근하기 때문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를 지키시려면 관심 종목이나 자기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 리스트를 몇 종목만 뽑으세요. 하루에 매매할 수 있는 종목. 뭐 수백 가지 종목 뽑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딱 볼 수 있는 종목. 요 종목이 한해서만 나는 매매를 한다. 요렇게만 딱 설정해 놓으시고 매매를 하셔도 적어도 요런 경우에서의 손실은 없다. 그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 지켜주시고요. 손절 라인 의미부죠.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지만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개별주, 특히나 개별주에 대해서 매매를 해 나가실 때 어떤 사람은 나는 마이너스 3% 손절입니다. 칼 손절입니다. 나는 마이너스 5% 칼 손절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손절하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요즘 같은 변동성, 우리는 이런 걸 체크하실 때 단순하게 뭐 칼 손절 이런 것들보다는 장이나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그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장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거를 종목에 대입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주식 격언 중에 굉장히 많죠. 뭐 주식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뭐 분산 투자를 하세요. 뭐 급할수록 돌아가세요. 시작이 반이다. 그죠? 자, 요거 보죠.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한 바구니 안 담으면 깨져요. 왜 깨지냐? 우리가 그러죠. 한 바구니에 담게 되면 예를 들어 갖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뽕뽕뽕뽕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떨어뜨리게 되면 계란 다 깨져요. 그죠? 근데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요새는 이런 효과가 올라옵니다. 그죠? 분산 효과. 왜냐면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로 접근하시죠. 그죠? 나는 오늘 5% 먹었다, 10% 먹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데 주식은 퍼센테이지가 아니에요. 금액이죠. 그죠? 실질적으로 내가 계좌에 100만 원이 들어오냐, 200만 원이 들어오냐, 이런 차이겠죠. 예를 들어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분산 투자 100만 원씩 한 10종목 딱 깔아 놓습니다. 그죠? 10% 올라가면 어째요? 10만 원밖에 더 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베팅하는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질러 나가라. 그 소리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하면 지름길로 가야죠. 왜 돌아갑니까? 참 답답한 소리죠. 그죠? 급하면 지름길로 가시면 돼요. 그냥 간단히 생략할게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죠? 시작은 제로입니다. 이상한 말 갖다 붙여서 나는 이제 공부 시작하니까 나는 이제 반은 했다. 그죠? 그런 생각은 가지지 말도록 하겠고요. 자, 급등주의 탄생. 우리가 급등주를 굉장히 많이 접근하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배경이죠. 그죠? 이런 배경들을 조금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급등주는 나눠진 게 HTS 전과 후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지긴 하지만은 급등주가 탄생하게 된 게 뭐냐면 우리는 단순하게 이거는 많이 샀으니까 올라간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급등주는 만들어진 배경들이 다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HTS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개장 가거나 뭐 전화로 하거나 그죠? 요런 거밖에 없죠. 어느 정도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요때는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많이 접근을 했어요. 재테크적인 관점. 근데 지금 같은 시점은 어때요? HTS가 발달하고 난 다음엔 어떡합니까? 투기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자, 나중에 심심하신 분들은 차트 나중에 살펴보세요. HTS 나오기 전과 후 비교를 해보시고 자, 그때 움직임이랑 지금 움직임이랑 얼마만큼 많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자, HTS가 발달하고 난 다음에 개별 종목들, 급등 종목들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 종목, 그죠? 아까 옛말이라고 그랬죠? 묻어놓고 올라가면 파는 거. 그건 옛말이라고 했습니다. 요새는 삼성전자, 우리가 뭐 또 있죠? 하이닉스가 별명이 어때요? 국민 단타주죠. 그죠? 그런 별명에 괜히 붙은 게 아니겠죠?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시게 될 거라고 보고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를 매매하는 데는 뭐 제가 매매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매매를 하는 이유. 항상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매매를 하거나 어떤 거에서 우리가 만약 사업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돈이겠죠. 그죠? 요런 돈이겠죠. 돈을 벌려고 매매를 합니다. 돈을 벌려고 매매를 하고 편안하게 살라고 매매를 합니다. 대신에 그걸 떠나서 우리가 종목을 요래 쳐다보면 뭐 급등주, 테마주, 개별주, 우량주, 뭐 수급, 뭐 호전주, 뭐 실적 뭐 등등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 것들 중에서 왜 개별주를 하느냐? 첫 번째는 기간이 있겠죠. 그죠? 뭐 저를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다시피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한 종목에 3일 이내로 종목들을 잡아 나가면서 종목들 회전율을 굉장히 많이 시키기 때문에 기간이 짧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그죠? 우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대신에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면 나도 뭐 하루에 단타 쳐갖고 하루에 1% 2%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요. 아까 앞에 걸 좀 지켜주시면서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뭐냐면 가격은 단순하게 우리가 뭐 퍼센테이지로 뭐 100만원 어차피 들어간 건 다 똑같아요. 그죠? 뭐 삼성전자 100만원치 사나, 개별주 뭐 100원짜리 100만원치 사나 똑같습니다. 올라간 수익률은. 근데 가격 때문에 우린 심리죠. 그죠? 심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뭐 마트 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뭐 홈쇼핑에 뭡니까? 뭐 39,990원, 39,900원, 뭐 19,900원. 그죠? 요런 것들이 뭐겠어요? 앞에 3자가 들어갔냐 4자가 들어갔냐 요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심리적인 작용을 많이 한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갖고 뭐 마케팅 쪽에서도 뭐 4자 들어간 거, 짝수 들어간 거는 좀 고가 전략, 그리고 뭐 홀수 들어간 거는 뭐 조금 더 낮은 저가 전략, 요렇게 많이들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가격으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수급의 형성입니다. 수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개별주나 테마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의 테마가 나온 다음에 끊겨버려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테마가 형성이 되고 요게 또 없어질 때쯤 되면 또 다른 테마가 형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형성이 쉽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덕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손실의 커버력. 우리가 우량주를 잡아서 예를 들어갖고 한 달 쭉 들고 와요. 쭉 들고 와서 만 10% 수익 나면 땡큐겠죠. 그죠? 땡큐긴 한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이 한 달이라는 기간 돈은 돈이고 그죠? 돈은 어차피 채워 나가시면 돼요. 수익 내서. 근데 요 한 달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요 한 달이라는 기간을 가볍게 챙겨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주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안에 뭐 적어도 뭐 하루에서 한 3일 정도 짧은 시간 안에 예를 들어갖고 마이너스 5% 손실이 났어요. 그렇죠? 우량주 같은 경우는 한 달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타이밍, 빠른 템포로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주식시장 환경의 민감도, 요거는 뭐 알다시피 뭐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장에 대해서 적용을 되는 종목이 있고 적용이 안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개별주들은 대부분적으로 장보다는 개별적인 수급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수가 물론 뭐 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지만은 지수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중요한 변곡점, 중요한 변수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요. 그 나머지는 지수를 잘 보지가 않습니다. 왜? 지수 본다고 해서 달라진 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인식이겠죠. 우리 개별주는 항상적으로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떨어지고 무섭고 뭐 이런 식으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적인 경향이 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요 인식 덕분에, 그죠? 오히려 요런 인식 덕분에 저 같은 사람은 먹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요까지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고요. 요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우리가 항상적으로 여기 주식을 대입하거나 매매를 해 나가면서 제가 오늘 드렸던 내용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상은. 대신에 우리 현님들이 좀 알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미 나도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겠죠. 대신에 우리가 대응을 하거나 종목들을 잡아 나갈 때는 어느 정도 확실한 관점, 그리고 확실한 기본적인 사항만 조금 지켜도 우리가 매매하는데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이 지난 금요일에요, 저희 급등세를 보였잖아요. 이제 Q3 단행이 되면서. 그래서 뭐 이제 시장에서는 한간의 전문가들이 대형주를 이제 공략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번 주에는 계속 숨고르기가 들어가면서 또 대형주가 주춤하고 이 소형주들, 중소형주들이 이제 다시 시동을 걸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개별 종목 장세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도 되는지, 개별 종목을 또 공략할 그런 타이밍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죠. 자, 여기 잘 보시면 일단 가볍게만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종목에 대해서, 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많이 떠벌리고 얘기한 사람은 아니죠. 그죠. 딱 필요할 때만 얘기를 드리는 사람이고요. 네. 우리가 보시면 제가 작년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때 첫 번째 시장 상황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 상황을 썼겠죠. 그리고 네. 요때 세 번째 시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때 상황이 왔습니다.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면 항상적으로 끝나고 나면 알아챈다는 거겠죠. 왜? 그렇죠. 항상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 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적으로 뭐 결과물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시험 쳐도 뭐 나는 A를 받았느니 B를 네. 받았니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뒷북을 치고 나서 이제 와서 어떻게 합니까? 물어봅니다. 네. 요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구장창 급락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더니 이제는 네. 물어보죠. 왜? 바닥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들 포지션 고점 매수, 저점 매도. 딱 요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네. 자, 지금 보시면 요때는 제가 공개 방송, 그죠? 다 들어보신 분들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자, 마이너스 1.7% 급락 나왔을 때 공개 방송 나와서 이제 베팅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2000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겠죠. 그쵸. 과거가 뭔 중요하겠습니까? 네. 과거는 뭐 올라갔니, 내려갔니? 그런 뭐 신경을 안 쓰고요. 자, 앞으로의 경우에서는 아까 1부 때 가볍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2000포인트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구간은 뭐냐면, 네. 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아까 1부 시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측하지 말고 대응. 요 말 뜻은 뭐냐면 지금 2000포인트라는 구간 자체는 우리가 요런 구간들이 있죠. 우리가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의 박스권에 나와 있던 장보고 네. 요거는 이제 정고점이 돌파했으니까 정고점이 왔으니까 어느 정도 저항을 받겠다, 지지를 받겠다, 쉬어가겠다 등등 많이 나오겠죠. 네. 근데 요 구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앞에 대한 정고점에 대해서 요런 저항선이 아니고요. 요런 기울기 폭입니다. 지금 같은 구간은 어떻게 해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요때 당시에서는 무섭고 떨어지는 것 같이 느끼지만 결국에는 올라갑니다. 네. 한국 시장은 결과적으로 얘기하시면 한국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장이고요. 네. 왜 그러냐면 한국 시장은 망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한국의 뭐 배달의 민족 어떤다 하더라도 우리가 악착같이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한국 시장은 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주식시장 포인트는 2000포인트, 30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나중에 되면 그럴 겁니다. 항상적으로 뒤늦게 알아채기 때문에. 네. 대신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체크를 하실 때 뭐냐면 요 사이의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1부 때 나와서 단순하게 결과값을 보지 마시고 장중 변동성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어때요? 오늘 아침에 오늘 1부 시간 때 수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장중 변동성이 아니라 이제는 결과적인 관점이겠죠. 요 결과적인 관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뭐 숨고르게 나온다,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아무리 마음 말도 있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네. 제가 요때 폭락 시점에서 요때 폭락 나온다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현금 다 챙기세요 외쳐도
이제 요때 와서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왜? 요때 시장이 어땠어요? 뉴스, 신문, 각종 매체에서 이제 2,000포인트 올라간다. 2,000포인트 시대를 연다. 굉장히 많이 떠들어내죠. 그러면 지금 어때요? 이제 안 한다고요. 이제 안 한다고.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섣불리, 뭐, 증시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물론 결과적으로 올라갑니다. 네. 올라간다, 내려간다고 확인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안에서 변동성이나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장은 아래 위쪽으로 변동성이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까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네. 변동성이 다 남아 있습니다. 요때 뭐 올라갈 때 많이 못 올라간다. 그죠? 웃긴 소리입니다. 올라가게 되면 급등 나올 거예요. 올라가면 급등 나온다고요. 대신에 떨어지게 되면 급락 나옵니다. 떨어지면 급락 나온다고요. 대신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점은 뭐냐면 급락 나오면 땡큐예요. 급락 나오면 땡큐라고요. 왜 그렇죠? 급락 나오게 되면 우리가 네. 간단하게 보시면 그래요. 우리가 뭐 개별 종목을 하든 우량주를 보든 항상적으로 우리는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이런 말들이 있는데 네. 싸게 종목이 주면 개인들은 못 잡습니다. 자, 1000짜리가 쫙 떨어져서 500원 됐습니다.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무섭죠? 그렇죠. 네. 더 떨어질까 봐요. 그죠? 네. 굉장히 무서워요. 왜? 또 단순하게 계단식으로 아니라 급락을 하게 되면. 네, 맞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지수에 의해서 종목들이 급락을 하게 되면 적어도 개별주들은 그죠? 우량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량주는 어느 정도 차별성과 섹터별로 조금 많이 접근하는데 좀 까다롭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네. 때문에 우량주는 조금만 더 대기를 하시고요. 네. 개별주 위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주는 마찬가지로 3일에 걸쳐서 떨어질 거를 하루에 떨어졌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잡아 나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리자면 지금 당장에 예측을 하지 마시고 네. 증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개별주를 보시든 뭐 우량주를 보시든 앞에 설명드렸던 거 확인하고 예측하지 마시고 대응을 하자 요거겠죠. 네,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앞으로의 강의로요, 저희 대응 방법 더 구체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죠. 심리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잘 들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도와줄 리치맵으로 돌아올게요.